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럽고 두렵고 가족조차도 믿기 힘든 지금의 상황이 그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고 내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길 바랍니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영상 자료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매번에 정신병을 사고했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한 20년 동안 정신병 기다린 우리스병 가운데 정신병을 앓게 되는 모든 일을 수집해 나가셔야 정상적인 뇌의 경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대뇌 피질에서 뇌의 시상 하부로 통합되고 전체 신경망으로 퍼집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때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의 분비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과다하게 분비될 때는 환청과 망상 같은 양성 증상이 발생하고 너무 적게 분비되거나 수용체가 닫혀 전달이 잘 안 될 때는 의욕 상실과 감정 둔화 등 음성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우선 당뇨병의 발병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이 많은 경우나 당뇨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가진 상태에서 좋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췌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체질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게 되면 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신경 전달 물질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바로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증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크게 사고, 지각, 기분 및 의욕의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고의 장애는 생각의 내용이나 생각의 형식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흔히 현실적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믿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널리 퍼져 TV, 신문, 라디오에 보도된다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에게 특별한 초능력이 있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존재라고 믿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 머리가 커지고 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다는 등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장애를 겪는 이들에게는 사고가 원래 의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융합되거나 갑자기 말이 끊겨 말을 중단하는 등 불안정한 사고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22세 여대생 김양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자신의 욕을 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자꾸만 미행한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얘기를 TV로 보도한다고 믿어 낮에도 커튼을 치고 생활하였습니다. 김양의 이러한 경험은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 지각의 장애는 실제로 있는 감각을 잘못 해석하는 착각과 실제로 있지 않은 감각을 느끼는 환각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은 환청과 환시입니다. 환청은 윙 하는 기계음이 들리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의 말소리를 경험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 욕하고 비웃는 소리, 여러 사람이 말을 주고받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고등학생인 19살 정모군은 한 달 전부터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알 수 없는 남자의 목소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감아도 소용없어. 너의 온몸에서 냄새가 나잖아. 더 열심히 씻어. 이 소리로 인해 머리를 수십 차례 감고도 머리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정모군이 경험한 것은 환청과 환우입니다.
세 번째는 기분 및 의욕의 장애입니다. 우울하거나 부적절한 기분, 감정이 메마르고 내 감정을 알 수 없는 느낌,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매우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점점 멍해지기도 하고 간단한 일조차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 전혀 말을 하지 않는 함구증이나 거부증,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 언어나 반향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28세 주부인 장모 씨는 어느 날부터 멍한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장 씨는 상복도 입으려 하지 않고 실실거리며 웃고 이유를 물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장모 씨의 행동은 부적절한 기분과 함구증, 정서 반응의 감소입니다. 이 같은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정신질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빠른 시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증상이 호전될 수도 있고 병존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약물 복용 중 간혹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감기약과 같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중독성이 낮고 심각한 부작용도 드뭅니다. 오랜 기간 약물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잘 알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작용으로는 졸음이나 나른함, 입마름, 비뇨장애, 식욕 증가, 소화불량, 변비나 설사, 피부 건조, 체중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은 시각 이상, 운동의 지체, 안절부절 및 초조 불안, 극심한 피부 발진, 월경 불순이나 성기능 장애, 과도한 수면, 구토 및 이상 고열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겨도 놀라지 말고 1, 2주 기다린다면 저절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방된 용량을 정확히 복용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작용의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은 한 번 복용한다고 해서 중독되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약이 있을 수 있으나 처방된 용량만을 복용한다면 안전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졸리움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며 증상 자체로 인한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면 이러한 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증상이 호전된다고 해서 임의로 약을 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약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증상의 호전 정도를 보고 서서히 용량을 줄이면서 약물을 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고 장시간 유의 깊게 관찰하며 재발의 증상이 없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정신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의 직전 단계인 전구기는 경미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짜증이 많아지고 감정 변화와 무기력감 등 잘 해오던 일이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1, 2년 정도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급성기는 정신증의 증상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매우 혼란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원치 않는 강제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치료를 잘 시작한다면 한 달 이내에 심한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초기 회복기는 급성기 이후 첫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기존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가 겪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원래 모습을 현실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 자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단지 증상을 겪었을 뿐이라는 인식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후기 회복기는 첫 발병 후 1년 정도 지난 이후의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신증을 처음 경험하는 이들의 85%가 후기 회복기에 약물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꾸준한 관리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2년 이내에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전체의 70%이며 2년에서 3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 역시 전체의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발의 큰 원인은 스스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회복의 시기와 증상의 호전 정도는 다르지만 첫 치료의 경우 2년에서 3년 정도 약물 치료를 유지해야 하고 주치의에 의해 중단한 경우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내가 무슨 진단인지 무척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진단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 진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진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가 경험하는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자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병 초기의 시기는 대부분 청소년 및 청년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업이나 취업,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이 시기의 삶의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점점 무서워졌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어딘가에서 나를 계속 지켜보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고 어느 날인가 나에게 알 수 없는 정체가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비웃고 나는 그 소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매우 추웠던 어느 날 나는 처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웠고 날 입원시킨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얼마 뒤 더 이상 나를 비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퇴원을 했고 학교에 나갔다. 약에 의지하는 내 모습이 싫어서 나는 약을 끊어버렸다. 홀가분했다. 한 달 뒤 다시 입원했고 퇴원 후 또 약을 끊었다. 이후 7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3곳의 정신병원에 5번 입원했다. 친구들은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나는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도움으로 작은 커피 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그때 좀 더 치료를 잘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행복 찾기를 희망합니다.